연인이 결혼했다 하더라도 가난이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나가요. 투자는 갑자기 돈을 크게 벌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둘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하면 안 되겠죠. 차라리 그 결혼을 깨는 게 낫잖아요. 아니면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뭐 다 괜찮아, 조건도 괜찮고, 근데 왠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부모님 촉이 맞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인데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 반반 나누면 10억짜리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50억 받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남자를 또 이제 찾아요. 다른 남자 이번에는 200억대 문자 찾아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저도 머니인사이드 즐겨보고 있는데요. 아주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고요. 이혼 사건을 주로 하고 있고, 요즘에는 제가 또 이제 미국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법 관련해서도 이제 또 가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이제 많이 체감하셨겠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이혼한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없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동창회 나가면 뭐 상당수가 이혼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이혼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11만 건, 12만 건까지 가다가 요즘에 한 10만 건대 정도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전체 이혼율은 줄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도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은 뭐 그렇게 확 줄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인 이혼율은 약간 늘어나거나 이제 유지하는 추세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한 10위 정도, 10에서 11위 정도, 미국이 한 10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이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아에서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1위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벨기에, 북유럽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이제 살기 좋은 나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혼율이 높은데, 글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혼을 약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이혼을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또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고 동거를 또 많이 하거든요. 동거했다가 이제 쉽게 또 헤어지기도 하는데, 결혼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거의 그런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결혼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이혼도 좀 쉽게 하는 게 아닌가.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복지도 잘 돼 있는데 뭐 이혼에서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권이 이 미국 다음이란 건 글쎄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약간 성격 급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분의 성격상 유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유교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서 좀 이렇게 국민들을 이제 억압한 거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고 자유분방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노는 거 봐요. 얼마나 그냥 화끈하게 진하게 놉니까? 그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원래 성격이 좀 프리하다. 결혼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구속도 받잖아요. 구속받고 제한도 많이 받는데, 그런 걸 싫어하는 분이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러시는 분 많잖아요. 그 친구가 또 뭐 이성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꼭 뭐 외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자유롭게 이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면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놀다가 만난 거예요. 동창회나 뭐 동호회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술 마시고 늦게까지 노는 데서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뭐 아내분은 이제 뭐 임신도 하고 출산하면은 그렇게 놀기는 어렵잖아요. 반면에 남편은 계속해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남편이, 아니 너랑 나랑도 그렇게 만난 거 아니냐.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만나서 뭐 게임 동호회에서 만났더니 계속 이렇게 자유롭게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 좀 바뀌느냐. 난 계속 이 생활 유지하고 싶다고, 아내는 못한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혼한 사람 물어보면 이제 뭐 10중 8구는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 성격 차이 그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상대방이 잘못한 거나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이제 굳이 이제 말하면 또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성격이 이제 영어로 캐릭터인데 캐릭터의 그 차이가 아니고 성의 차이, 부부 관계가 이제 또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성격 차이 중에 거의 탑 랭킹 2, 3위 정도 안에 들 정도로 그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격차가. 어른들이 이제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속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남편은 횟수 같은 것도 여러 번 하는 걸 원하는데, 아내분은 거기에 또 싫다, 난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는, 요즘에도 반대의 경우 많거든요. 아내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하시는데 남편분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거부해가지고, 그런 횟수라든지 아니면 방법, 뭐 구체적인 방법,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런 게 안 맞아가지고 이혼 상담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거의 대부분 이혼하는 커플들이 안 맞아요.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너무너무 잘 맞는데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거의 그런 부분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각방을 쓰거나 뭐 별거를 하거나 아니면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잖아요. 부부 관계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조금 안 맞아도 그런 부분이 그렇죠. 성격이 안 맞고 싸워도 부부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면 이제 화해가 되고 또 애정도 다시 이제 생겨나고 회복이 잘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 있잖아요. 특별히 크게 뭐 부부 간에 다른 문제는 뭐 없어요. 다른 거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안 맞는다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학력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 있거든. 여성분은 박사과정까지 다 하고 유학도 갔다 와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남자는 고등학교 뭐 중퇴하고 사업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친구 있잖아요. 둘이 사랑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잘 살 수 있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너무 이게 학력 격차가 또 크면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금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좀 무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뭐 좀 어떻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집안 차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여자분 집안은 엄청난 뭐 재력가 집안이에요. 재력가 집안인데 남자 집은 약간 가난한 집안이고 남자 자체는 이제 똑똑한데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계속해서 그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처가집만 가면 막 의리의리 하잖아. 자기 집 안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막 트러블이 있고 막 본인들이 물론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 집안 환경을 봐라. 부모님 봐라. 그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 남편이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에요. 그럼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한 달에 쓰는 게 700만 원, 800만 원 써요. 그럼 맨날 빚만 생기겠죠. 그 돈으로 뭘 쓰느냐? 명품 사고, 쇼핑하고, 본인은 꾸미는데 치장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제가 실제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 전문직에서 뭐 돈도 많이 버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벌어요. 근데 부인이 거의 2,000만 원 쓰는 거야.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따라다녀가지고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이제 이혼했어요. 뭐 반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남편은 맨날 그냥 골프만 치고 다니고, 그런 것만 하고 다니는데, 아내는 시장에서 뭐 1,000원, 2,000원짜리도 깎아서 막 쓰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 너무 안 맞는 거니까. 그게 연애할 때는 그게 좋아 보여요. 내가 없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꾸미고 그러면은 뭐 멋있어 보이잖아. 어쨌든 명품 옷 입고 그러면 멋있어 보여서 거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니면 아내가 너무 예쁘고 막 잘 꾸미면 또 예쁘고 또 막 그래 거기에 또 남자들이 또 혹해가지고 결혼하자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연애랑 결혼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연애할 때는 좋아 보였던 게 결혼할 때 그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이 또 연인사이드 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유익한 정보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경제관념이 있어야 돼.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가난이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나가요. 한이 들어오는 네.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주식이나 코인 했는데 갑자기 망했다 그런 상담 많거든요. 주식해가지고 막 전재산 날리고 코인 해가지고 막 처음에 벌다가 나중에 막 대출 받고 심지어는 막 처갓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막 다 몰빵했는데 그거 다 날라가 버리면 그 부부 사이가 좋아지겠냐고.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잘 된 경우도 있어요. 잘 된 경우도 있어서 뭐 주식이나 투자를 뭐 잘해가지고 뭐 정말 큰 수익을 얻었는데 근데 잘 된 경우도 문제야. 잘 되면 또 부부 생활도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잘 되면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이 다 행복한가요? 복권 당첨된 사람의 그 후의 삶 한번 검색해 보세요. 범죄 뭐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고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왜냐면 갑자기 재산이 뻥튀기 늘어나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갑자기 막 뭐 수백억대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뭐 씀씀이가 완전히 커지는 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그냥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나가면 뭐 그냥 휘황찬란하게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 아니면 이 재산을 주기 싫어가지고 막 꼼수 부려가지고 이 재산 어떻게 쓴 거야? 뭐 그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투자는 갑자기 돈을 크게 벌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예전보다 결혼을 많이 안 하세요.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결혼을 안 하시니까. 사실 결혼해야지만 또 2세도 태어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결혼이 반드시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들을 안 하니까 상당히 걱정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일단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하면 또 뭐 집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게 이제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 중에 결혼 안 하신 분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이제 그 싱글 라이프를 멋지게 살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왜 예를 들어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내 인생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남성분이고 여성분이건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좀 그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도 좀 탄탄하고 좀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결혼을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높아서 그걸 많이 꼭 주는 남자. 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멋진 남자들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도 결혼은 싫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뒤늦게 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은 이제 본인의 그런 신조도 꺾이잖아요. 뭐 너무 사랑하면은 결혼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없어.
저도 그런 사람은 상당히 많이 상담했는데, 아니, 이분 굉장히 똑똑하고, 뭐, 명문대 나오고, 뭐, 직장도 뭐, 훌륭하고, 막,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도 어떻게 보면 공부예요. 연애를 많이 해야지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기고, 장단점도 알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처음 만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따라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가 보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보다?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폭력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고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뭐 유명인도 있고 뭐 그런 제가 상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은 늦게 하셔도 좋은데 연애는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좀 사람 보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연애를 많이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연애를 또 짧게 해요. 3개월 만에 그냥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만에 절대 사람을 알 수가 없거든. 적어도 3년은 만나봐야 돼. 3년 만나도 제가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10년 정도 연애하다가 1년 만에 이혼하는 커플을 봤어요. 10년을 연애했으면 알 걸 다 알았잖아요. 근데 결혼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는 완전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달라진 게 아니다. 원래 지금 모습이 그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연애할 때 못 본 거죠. 가면을 썼다든지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다든지 해서 그냥 뭐 연애할 때는 우리는 그냥 눈에 콩깍지 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냥 그리고 뭐 잠깐 만나고 뭐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집에 오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냐면 연애할 때 결혼할 때 할 수 있는 거를 다 미리 예행 연습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 할 때 다 연습하잖아요.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한다든지 뭐 요즘에 투자 같은 경우도 다 미리 꼼꼼하게 공부하고 예행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실전이거든요. 연애는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이에요. 그 예행 연습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하는 걸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화나는 상황도 만들어봐야 돼. 맨날 꽁냥꽁냥 좋을 수만 없잖아.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든 거예요. 뭐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남자 동창을 만났다든지 그런 상황을 미리 만들어 보라는 거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막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행도 좀 같이 가보고. 여행을 제가 보기에는 진짜 결혼할 사람이면 뭐 일주일 이상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습관이 다 나오거든. 뭐 잠버릇이 어떤지, 뭐 화장실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짐을 들어주는지, 맛있는 걸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거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간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동거. 저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뭐 젊은이들 동거 많이 하는 뭐 이제 재혼하시는 분 동거 많이 하는데 부작용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원치 않는 임신이 되면 그건 정말 조심해. 제가 이제 그런 방송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딩언빠라고 고등학생 때 막 동거하고 막 원치 않는 임신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결혼할 사람이면 어차피 이제 이 사람하고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다. 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결혼 전에 한 달 정도 동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니까. 한 달 동거했는데 너무너무 잘 맞아. 좋아.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심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달 동거해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변태적인 성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폭력적인 성향이 나온다든지 이게 나와. 그러면 그거 결혼하면 안 되겠죠. 차라리 그 결혼은 깨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결혼이에요. 청첩장까지 다 찍어놨어. 결혼 준비하는 과정 보면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닥치잖아. 집은 누가 해올 거면 혼수 예단 뭐 해가지고 그러면 막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틀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대부분 결혼할까요? 아니면 파혼할까요? 파혼 많이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그냥 결혼합니다. 청첩장까지 찍어놨으면 체면 때문에. 그러면 체면 때문에. 부모님이 무슨 소리냐. 부모님 하겠다고 다 얘기했는데 창피하게 무슨 파혼이야. 그냥 결혼해. 그럼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 많거든. 결혼하면 거의 되고 그런 분들 이혼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파혼하는 게 나아요. 조금 뭐 창피하고 뭐 하객들한테 양해 구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파혼했으면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거 그냥 결혼 강행하면 거의 대부분 이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고 파혼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기록이 안 남는 건가요? 파혼하면 뭐 당연히 혼인신고도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났죠. 다만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위자료를 좀 이제 물어줄 수 있는데 왜냐면 상대방은 다 결혼 준비했는데 특별히 뭐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 뭐 폭력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되는데 상대방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싫은 경우 있잖아요. 괜히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갑자기 싫어졌어. 그럼 내가 그냥 파혼을 통보해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 황당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위자료를 좀 지급해야 될 수는 있어요. 그 약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률적인 보호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사실 깨면 안 돼요. 그래도 위자료 뭐 한 1,000에서 2,000 정도 주고 파혼하는 게 낫죠. 평생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막 바람이 폈다거나 완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경우 있어. 뭐 왠지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 촉이. 근데 그 촉을 믿으셔야 돼.
본인의 촉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왠지 내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촉이 있어. 본인도 있고 특히 부모님도 있어요. 처음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하잖아요. 부모님이 다 거의 대부분 맞아요. 네,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또 이혼은 하러 많이 오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얘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뭐 다 괜찮아. 조건도 괜찮고 근데 왠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부모님 촉이 맞는다니까.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 어른들이 인생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의 인생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과가 2개가 있어요. 네. 2개가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잘 먹어요. 근데 이혼하면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2개가 하나로 쪼개지는 거 아니니까 반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도 반으로 쪼개진다.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되거든, 재산 분할은.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대5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에 집이 하나 있다. 뭐 서울 강남에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럼 부자죠, 일단. 서울 강남에 집이 있으면. 부자라서 이제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혼하면은 그게 반토막 나서 강남에 집에 똑같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을 반으로 줄여야 돼. 뭐 40평대 살던 사람은 20평대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이 상담하면서 너무 막 억울하다. 뭐 이혼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나 강남에서 똑같이 40평대 살고 싶고 자녀도 뭐 외고 보내고 싶고 유학도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달라. 왜 못하게 하느냐. 이래서 20억짜리 집인데 부부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 반반 나누면 10억짜리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생활비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받다가 이혼하면은 그렇게 생활비 500만 원씩 받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최대치가 200에서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혼하면 결혼 생활을 누리던 게 다 반토막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뭐 재벌이다, 가쁘다. 그래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내가 상담 받아오면 내가 결혼 전보단 부자가 되는 거다. 그럴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결혼 태클, 뭐 이혼 태클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여성들이 있대요. 젊은 여성들이 뭐 한 30대, 40대 이제 미인들이 골프장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골프장. 아니면 그 휴양지만 돌아다녀가지고 나이 많은 이제 한 60대, 이제 70대 그런 남자들, 이제 싱글 남자들만 노리는 거예요.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말하면 꽃뱀이죠. 결혼까지 해가지고 한 몇 년 살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부부 재산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동 재산은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뭐 재산이 많으면 결혼 중에도 재산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결혼 전 재산은 이제 그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라고 해서 뭐 그걸 다 달라고 해서 없지만 결혼을 해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억대 자산가가 200억이 됐다. 100억대 자산가가 200억 뭐 투자나 이런 거 해가지고 될 수 있잖아요. 사업해가지고. 그러면 늘어난 100억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서 반은 아내가 갖는 거예요. 그럼 50억 받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남자를 또 이제 찾아요. 다른 남자 이번에도 200억대 문자 찾아요. 그리고 한 10년 살아요. 그래가지고 또 100억 받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결혼을 이혼해가지고 막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런 이제 있으니까 이제 남자들도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장치라는데 그게 이제 프리넘이라고 해서 이제 혼전계약서.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은 뭐 10억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상 청구하기 어렵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 쓰려고 하잖아요. 여자가. 당신 나 못 믿는 거 아니야.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이제 남자가 이거 없는 걸로 할겠지.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도 있고 요즘에 또 여성분들이 이제 재력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이혼하고 나서 젊은 남자들하고 또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10살 많은 남편이어가지고 나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싫어. 젊고 이제 잘생긴 남자 만날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에서 만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또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남자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지. 여성분이 40대 재력가야. 40대 재력가고 뭐 40대 후반 재력가라고 칠게요.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근데 남자는 30대 초반이야. 아주 그냥 팽팽해. 탄탄하고 미남이고 인기도 많어.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해. 그럼 이 남자애가 진짜 누나 사랑해. 누나를 사랑하는 건지. 누나의 가로가 쳐 있죠. 누나의 돈을 사랑해. 머니가 인사이드 된 거예요. 가로 안에.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다 말아.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다 말아.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